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장 빛나는 시절을 젊음의 한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70이라는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무대를 찾고 인생의 제2막을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열어젖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라는 숫자를 무색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에너지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주는 윤영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희망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용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 패션쇼의 런웨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힘찬 어킹과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에너지, 그 독보적인 아우라로 무대를 장악한 한 시니어 모델 때문이었죠. 바로 1949년생, 우리 나이로 70을 훌쩍 넘긴 윤영주 작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데뷔 무대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한 무대에 서는 그 감격적인 순간, 그녀는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빛나는 오늘은 과연 어떤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인생 시계를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0대 시절 이화여중과 이화여고를 다녔던 그녀는 소위 말하는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앳된 나이에도 훌쩍 큰 키에 영화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문학소녀였죠. 비가 오는 날이면 꾀병을 부려 조퇴를 하고 극장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하루에 영화를 두세 편씩 보며 자신만의 세상을 키워나갔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20살,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대학 대신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태라 하셨지만 그녀는 입학금만 내주면 어떻게든 다니겠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행히 대학에 합격했지만 축하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시작이었습니다. 입학식에 입고 갈 옷이 교복밖에 없던 딸을 위해 멋쟁이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양복 한 벌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걸로 우라카이, 즉 리폼을 해서 입고 가라고. 아버지의 양복을 고쳐 만든 독특한 옷을 입고 입학식에 간 날, 한 조교 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옷 어디서 맞췄니? 아버지의 양복을 리폼한 것이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청춘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학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2, 70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당시 학칙에 따라 제적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장학금까지 받았던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시대는 그녀의 배움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0대와 40대,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녀는 무려 34대 종손의 며느리였습니다. 눈을 뜨면 제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삶. 수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그래왔듯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 시절을 그녀는 종가의 며느리라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녀의 뜨거운 열망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37살, 다행히 KBS 리포터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거 미술을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 국립미술관 등을 다니며 미술 분야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종갓집 며느리의 삶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만의 숨을 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시계가 정오를 지나 오후로 접어들던 50대 중반,
그녀에게 인생 최대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바로 어떻게 늙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볼 것인가. 그녀는 젊은 날 미처 끝마치지 못했던 공부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과거에 제적당했던 학생들을 구제해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2003년 거의 1착으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캠퍼스는 그 어떤 젊은 날보다도 짜릿했습니다. 학창시절엔 그렇게 싫었던 공부가 너무나도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즐거움은 그녀를 박사 과정까지 이끌었고 마침내 그녀는 미학 박사 학위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은 모두가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생각할 나이. 그녀는 놀랍게도 새로운 걷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방송에서 90이 넘은 모델이 런웨이를 걷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바로 저거다. 수십 년간 머리를 썼으니 이제는 몸을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MBN의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한 그녀는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의 사진은 유명 패션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고 70대 신인 모델 윤영주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흐트러짐 없는 아우라의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물론 2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이지만 그녀는 최근 SMP라는 특별한 운동에 푹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운동은 외부 근육이 아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내부 근육을 단련시켜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바른 자세로 몸을 되돌려주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무릎과 허벅지, 허리를 밴드로 묶고 자세를 교정하면 어깨는 펴지고 허리는 들어가면서 온몸의 균형이 바로 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식단 역시 유별나지 않습니다. 튀긴 음식을 피하고 고기는 적당히, 그리고 제철 나물을 즐겨 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스스로 원하는 음식을 알려준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샐러드나 요거트, 토마토와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뷰티 루틴은 어떨까요? 그녀는 비싼 마사지샵에 가는 대신 매일 밤 꾸준히 팩을 합니다. 건조한 피부를 위해 보습에 가장 신경 쓰며 며느리가 직접 메이크업을 해줄 만큼 다정한 고부관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일을 꼽으라면 며느리와의 좋은 관계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윤영주 작가가 강조하는 진짜 아름다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대부터는 반드시 내면을 가꾸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내면을 가꾸는 방법이 막연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해답은 명쾌합니다. 바로 미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몰입과 열정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책 한 권, 영화 한 편, 미술관의 그림 한 점에 온전히 빠져드는 그 시간이야말로 내면을 가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얼마 전 그녀는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안개처럼 뿌옇던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자 그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름과 검버섯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모습이 원래 이랬었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이 들매 따라 겉모습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라고 말입니다. 그 당당함은 결국 탄탄한 내면과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윤영주 작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녀의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 시작될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장 빛나는 시절을 젊음의 한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70이라는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무대를 찾고 인생의 제2막을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열어젖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라는 숫자를 무색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에너지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주는 윤영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희망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용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 패션쇼의 런웨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힘찬 어킹과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에너지, 그 독보적인 아우라로 무대를 장악한 한 시니어 모델 때문이었죠. 바로 1949년생, 우리 나이로 70을 훌쩍 넘긴 윤영주 작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데뷔 무대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한 무대에 서는 그 감격적인 순간, 그녀는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빛나는 오늘은 과연 어떤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인생 시계를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0대 시절 이화여중과 이화여고를 다녔던 그녀는 소위 말하는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앳된 나이에도 훌쩍 큰 키에 영화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문학소녀였죠. 비가 오는 날이면 꾀병을 부려 조퇴를 하고 극장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하루에 영화를 두세 편씩 보며 자신만의 세상을 키워나갔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20살,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대학 대신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태라 하셨지만 그녀는 입학금만 내주면 어떻게든 다니겠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행히 대학에 합격했지만 축하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시작이었습니다. 입학식에 입고 갈 옷이 교복밖에 없던 딸을 위해 멋쟁이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양복 한 벌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걸로 우라카이, 즉 리폼을 해서 입고 가라고. 아버지의 양복을 고쳐 만든 독특한 옷을 입고 입학식에 간 날, 한 조교 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옷 어디서 맞췄니? 아버지의 양복을 리폼한 것이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청춘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학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2, 70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당시 학칙에 따라 제적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장학금까지 받았던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시대는 그녀의 배움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0대와 40대,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녀는 무려 34대 종손의 며느리였습니다. 눈을 뜨면 제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삶. 수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그래왔듯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 시절을
그녀는 종가의 며느리라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녀의 뜨거운 열망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37살, 다행히 KBS 리포터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거 미술을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 국립미술관 등을 다니며 미술 분야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종갓집 며느리의 삶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만의 숨을 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시계가 정오를 지나 오후로 접어들던 50대 중반, 그녀에게 인생 최대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바로 어떻게 늙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볼 것인가. 그녀는 젊은 날 미처 끝마치지 못했던 공부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과거에 제적당했던 학생들을 구제해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2003년 거의 1착으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캠퍼스는 그 어떤 젊은 날보다도 짜릿했습니다. 학창시절엔 그렇게 싫었던 공부가 너무나도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즐거움은 그녀를 박사 과정까지 이끌었고 마침내 그녀는 미학 박사 학위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흔. 모두가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생각할 나이. 그녀는 놀랍게도 새로운 걷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방송에서 90이 넘은 모델이 런웨이를 걷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바로 저거다. 수십 년간 머리를 썼으니 이제는 몸을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MBN의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한 그녀는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의 사진은 유명 패션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고 70대 신인 모델 윤영주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흐트러짐 없는 아우라의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물론 2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이지만 그녀는 최근 SMP라는 특별한 운동에 푹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운동은 외부 근육이 아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내부 근육을 단련시켜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바른 자세로 몸을 되돌려주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무릎과 허벅지, 허리를 밴드로 묶고 자세를 교정하면 어깨는 펴지고 허리는 들어가면서 온몸의 균형이 바로 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식단 역시 유별나지 않습니다. 튀긴 음식을 피하고 고기는 적당히, 그리고 제철 나물을 즐겨 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스스로 원하는 음식을 알려준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샐러드나 요거트, 토마토와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뷰티 루틴은 어떨까요? 그녀는 비싼 마사지샵에 가는 대신 매일 밤 꾸준히 팩을 합니다. 건조한 피부를 위해 보습에 가장 신경 쓰며 며느리가 직접 메이크업을 해줄 만큼 다정한 고부관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일을 꼽으라면 며느리와의 좋은 관계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윤영주 작가가 강조하는 진짜 아름다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대부터는 반드시 내면을 가꾸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내면을 가꾸는 방법이 막연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해답은 명쾌합니다. 바로 미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몰입과 열정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책 한 권, 영화 한 편, 미술관의 그림 한 점에 온전히 빠져드는 그 시간이야말로 내면을 가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얼마 전 그녀는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안개처럼 뿌옇던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자 그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름과 검버섯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모습이 원래 이랬었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이 들매 따라 겉모습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라고 말입니다. 그 당당함은 결국 탄탄한 내면과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윤영주 작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녀의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 시작될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장 빛나는 시절을 젊음의 한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70이라는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무대를 찾고 인생의 제2막을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열어젖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라는 숫자를 무색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에너지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주는 윤영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희망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용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 패션쇼의 런웨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힘찬 어킹과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에너지, 그 독보적인 아우라로 무대를 장악한 한 시니어 모델 때문이었죠. 바로 1949년생, 우리 나이로 70을 훌쩍 넘긴 윤영주 작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데뷔 무대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한 무대에 서는 그 감격적인 순간, 그녀는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빛나는 오늘은 과연 어떤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인생 시계를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0대 시절 이화여중과 이화여고를 다녔던 그녀는 소위 말하는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앳된 나이에도 훌쩍 큰 키에 영화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문학소녀였죠. 비가 오는 날이면 꾀병을 부려 조퇴를 하고 극장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하루에 영화를 두세 편씩 보며 자신만의 세상을 키워나갔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20살,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대학 대신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태라 하셨지만 그녀는 입학금만 내주면 어떻게든 다니겠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행히 대학에 합격했지만 축하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시작이었습니다. 입학식에 입고 갈 옷이 교복밖에 없던 딸을 위해 멋쟁이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양복 한 벌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걸로 우라카이, 즉 리폼을 해서 입고 가라고. 아버지의 양복을 고쳐 만든 독특한 옷을 입고 입학식에 간 날, 한 조교 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옷 어디서 맞췄니? 아버지의 양복을 리폼한 것이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청춘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학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2, 70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당시 학칙에 따라 제적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장학금까지 받았던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시대는 그녀의 배움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0대와 40대.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녀는 무려 34대 종손의 며느리였습니다. 눈을 뜨면 제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삶. 수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그래왔듯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 시절을 그녀는 종가의 며느리라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녀의 뜨거운 열망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37살, 다행히 KBS 리포터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거 미술을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 국립미술관 등을 다니며 미술 분야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종갓집 며느리의 삶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만의 숨을 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시계가 정오를 지나 오후로 접어들던 50대 중반, 그녀에게 인생 최대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바로 어떻게 늙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볼 것인가. 그녀는 젊은 날 미처 끝마치지 못했던 공부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과거에 제적당했던 학생들을 구제해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2003년 거의 1착으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캠퍼스는 그 어떤 젊은 날보다도 짜릿했습니다. 학창시절엔 그렇게 싫었던 공부가 너무나도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즐거움은 그녀를 박사 과정까지 이끌었고 마침내 그녀는 미학 박사 학위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흔. 모두가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생각할 나이. 그녀는 놀랍게도 새로운 걷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방송에서 90이 넘은 모델이 런웨이를 걷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바로 저거다. 수십 년간 머리를 썼으니 이제는 몸을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MBN의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한 그녀는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의 사진은 유명 패션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고 70대 신인 모델 윤영주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흐트러짐 없는 아우라의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물론 2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이지만 그녀는 최근 SMP라는 특별한 운동에 푹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운동은 외부 근육이 아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내부 근육을 단련시켜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바른 자세로 몸을 되돌려주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무릎과 허벅지, 허리를 밴드로 묶고 자세를 교정하면 어깨는 펴지고 허리는 들어가면서 온몸의 균형이 바로 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식단 역시 유별나지 않습니다. 튀긴 음식을 피하고 고기는 적당히, 그리고 제철 나물을 즐겨 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스스로 원하는 음식을 알려준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샐러드나 요거트, 토마토와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뷰티 루틴은 어떨까요? 그녀는 비싼 마사지샵에 가는 대신 매일 밤 꾸준히 팩을 합니다. 건조한 피부를 위해 보습에 가장 신경 쓰며 며느리가 직접 메이크업을 해줄 만큼 다정한 고부관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일을 꼽으라면 며느리와의 좋은 관계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윤영주 작가가 강조하는 진짜 아름다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대부터는 반드시 내면을 가꾸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내면을 가꾸는 방법이 막연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해답은 명쾌합니다. 바로 미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몰입과 열정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책 한 권, 영화 한 편, 미술관의 그림 한 점에 온전히 빠져드는 그 시간이야말로 내면을 가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얼마 전 그녀는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안개처럼 뿌옇던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자 그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름과 검버섯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모습이 원래 이랬었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이 들매 따라 겉모습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라고 말입니다. 그 당당함은 결국 탄탄한 내면과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윤영주 작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녀의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 시작될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장 빛나는 시절을 젊음의 한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70이라는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무대를 찾고 인생의 제2막을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열어젖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라는 숫자를 무색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에너지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주는 윤영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희망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용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 패션쇼의 런웨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힘찬 어킹과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에너지, 그 독보적인 아우라로 무대를 장악한 한 시니어 모델 때문이었죠. 바로 1949년생, 우리 나이로 70을 훌쩍 넘긴 윤영주 작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데뷔 무대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한 무대에 서는 그 감격적인 순간, 그녀는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빛나는 오늘은 과연 어떤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인생 시계를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0대 시절 이화여중과 이화여고를 다녔던 그녀는 소위 말하는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앳된 나이에도 훌쩍 큰 키에 영화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문학소녀였죠. 비가 오는 날이면 꾀병을 부려 조퇴를 하고 극장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하루에 영화를 두세 편씩 보며 자신만의 세상을 키워나갔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20살,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대학 대신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태라 하셨지만 그녀는 입학금만 내주면 어떻게든 다니겠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행히 대학에 합격했지만 축하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시작이었습니다. 입학식에 입고 갈 옷이 교복밖에 없던 딸을 위해 멋쟁이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양복 한 벌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걸로 우라카이, 즉 리폼을 해서 입고 가라고. 아버지의 양복을 고쳐 만든 독특한 옷을 입고 입학식에 간 날, 한 조교 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옷, 어디서 맞췄니? 아버지의 양복을 리폼한 것이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청춘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학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2,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당시 학칙에 따라 제적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장학금까지 받았던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시대는 그녀의 배움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0대와 40대,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녀는 무려 34대 종손의 며느리였습니다. 눈을 뜨면 제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삶. 수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그래왔듯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 시절을 그녀는 종가의 며느리라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녀의 뜨거운 열망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37살, 다행히 KBS 리포터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거 미술을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 국립미술관 등을 다니며 미술 분야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종갓집 며느리의 삶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만의 숨을 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시계가 정오를 지나 오후로 접어들던 50대 중반, 그녀에게 인생 최대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바로 어떻게 늙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볼 것인가. 그녀는 젊은 날 미처 끝마치지 못했던 공부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과거에 제적당했던 학생들을 구제해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2003년 거의 1착으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캠퍼스는 그 어떤 젊은 날보다도 짜릿했습니다. 학창시절엔 그렇게 싫었던 공부가 너무나도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즐거움은 그녀를 박사 과정까지 이끌었고 마침내 그녀는 미학 박사 학위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흔, 모두가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생각할 나이. 그녀는 놀랍게도 새로운 걷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방송에서 90이 넘은 모델이 런웨이를 걷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바로 저거다. 수십 년간 머리를 썼으니 이제는 몸을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MBN의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한 그녀는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의 사진은 유명 패션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고 70대 신인 모델 윤영주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흐트러짐 없는 아우라의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물론 2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이지만 그녀는 최근 SMP라는 특별한 운동에 푹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운동은 외부 근육이 아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내부 근육을 단련시켜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바른 자세로 몸을 되돌려주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무릎과 허벅지, 허리를 밴드로 묶고 자세를 교정하면 어깨는 펴지고 허리는 들어가면서 온몸의 균형이 바로 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식단 역시 유별나지 않습니다. 튀긴 음식을 피하고 고기는 적당히, 그리고 제철 나물을 즐겨 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스스로 원하는 음식을 알려준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샐러드나 요거트, 토마토와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뷰티 루틴은 어떨까요? 그녀는 비싼 마사지샵에 가는 대신
매일 밤 꾸준히 팩을 합니다. 건조한 피부를 위해 보습에 가장 신경 쓰며 며느리가 직접 메이크업을 해줄 만큼 다정한 고부관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일을 꼽으라면 며느리와의 좋은 관계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윤영주 작가가 강조하는 진짜 아름다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대부터는 반드시 내면을 가꾸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내면을 가꾸는 방법이 막연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해답은 명쾌합니다. 바로 미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몰입과 열정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책 한 권, 영화 한 편, 미술관의 그림 한 점에 온전히 빠져드는 그 시간이야말로 내면을 가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얼마 전 그녀는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안개처럼 뿌옇던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자 그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름과 검버섯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모습이 원래 이랬었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이 들매 따라 겉모습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라고 말입니다. 그 당당함은 결국 탄탄한 내면과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윤영주 작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녀의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 시작될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장 빛나는 시절을 젊음의 한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70이라는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무대를 찾고 인생의 제2막을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열어젖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라는 숫자를 무색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에너지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주는 윤영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희망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용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 패션쇼의 런웨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힘찬 어킹과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에너지, 그 독보적인 아우라로 무대를 장악한 한 시니어 모델 때문이었죠. 바로 1949년생, 우리 나이로 70을 훌쩍 넘긴 윤영주 작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데뷔 무대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한 무대에 서는 그 감격적인 순간, 그녀는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빛나는 오늘은 과연 어떤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인생 시계를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0대 시절 이화여중과 이화여고를 다녔던 그녀는 소위 말하는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앳된 나이에도 훌쩍 큰 키에 영화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문학소녀였죠. 비가 오는 날이면 꾀병을 부려 조퇴를 하고 극장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하루에 영화를 두세 편씩 보며 자신만의 세상을 키워나갔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20살,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대학 대신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태라 하셨지만 그녀는 입학금만 내주면 어떻게든 다니겠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행히 대학에 합격했지만 축하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시작이었습니다. 입학식에 입고 갈 옷이 교복밖에 없던 딸을 위해 멋쟁이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양복 한 벌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걸로 우라카이, 즉 리폼을 해서 입고 가라고. 아버지의 양복을 고쳐 만든 독특한 옷을 입고 입학식에 간 날, 한 조교 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옷, 어디서 맞췄니? 아버지의 양복을 리폼한 것이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청춘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학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2,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당시 학칙에 따라 제적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장학금까지 받았던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시대는 그녀의 배움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0대와 40대,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녀는 무려 34대 종손의 며느리였습니다. 눈을 뜨면 제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삶. 수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그래왔듯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 시절을 그녀는 종가의 며느리라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녀의 뜨거운 열망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37살, 다행히 KBS 리포터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거 미술을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 국립미술관 등을 다니며 미술 분야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종갓집 며느리의 삶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만의 숨을 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시계가 정오를 지나 오후로 접어들던 50대 중반, 그녀에게 인생 최대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바로 어떻게 늙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볼 것인가. 그녀는 젊은 날 미처 끝마치지 못했던 공부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과거에 제적당했던 학생들을 구제해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2003년 거의 1착으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캠퍼스는 그 어떤 젊은 날보다도 짜릿했습니다. 학창시절엔 그렇게 싫었던 공부가 너무나도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즐거움은 그녀를 박사 과정까지 이끌었고 마침내 그녀는 미학 박사 학위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흔, 모두가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생각할 나이. 그녀는 놀랍게도 새로운 걷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방송에서 90이 넘은 모델이 런웨이를 걷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바로 저거다. 수십 년간 머리를 썼으니 이제는 몸을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MBN의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한 그녀는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의 사진은 유명 패션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고 70대 신인 모델 윤영주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흐트러짐 없는 아우라의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물론 2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이지만 그녀는 최근 SMP라는 특별한 운동에 푹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운동은 외부 근육이 아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내부 근육을 단련시켜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바른 자세로 몸을 되돌려주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무릎과 허벅지, 허리를 밴드로 묶고 자세를 교정하면 어깨는 펴지고 허리는 들어가면서
온몸의 균형이 바로 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식단 역시 유별나지 않습니다. 튀긴 음식을 피하고 고기는 적당히, 그리고 제철 나물을 즐겨 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스스로 원하는 음식을 알려준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샐러드나 요거트, 토마토와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뷰티 루틴은 어떨까요? 그녀는 비싼 마사지샵에 가는 대신 매일 밤 꾸준히 팩을 합니다. 건조한 피부를 위해 보습에 가장 신경 쓰며 며느리가 직접 메이크업을 해줄 만큼 다정한 고부관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일을 꼽으라면 며느리와의 좋은 관계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윤영주 작가가 강조하는 진짜 아름다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대부터는 반드시 내면을 가꾸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내면을 가꾸는 방법이 막연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해답은 명쾌합니다. 바로 미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몰입과 열정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책 한 권, 영화 한 편, 미술관의 그림 한 점에 온전히 빠져드는 그 시간이야말로 내면을 가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얼마 전 그녀는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안개처럼 뿌옇던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자 그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름과 검버섯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모습이 원래 이랬었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이 들매 따라 겉모습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라고 말입니다. 그 당당함은 결국 탄탄한 내면과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윤영주 작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녀의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 시작될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장 빛나는 시절을 젊음의 한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70이라는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무대를 찾고 인생의 제2막을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열어젖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라는 숫자를 무색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에너지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주는 윤영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희망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용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 패션쇼의 런웨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힘찬 어킹과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에너지, 그 독보적인 아우라로 무대를 장악한 한 시니어 모델 때문이었죠. 바로 1949년생, 우리 나이로 70을 훌쩍 넘긴 윤영주 작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데뷔 무대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한 무대에 서는 그 감격적인 순간, 그녀는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빛나는 오늘은 과연 어떤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인생 시계를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0대 시절 이화여중과 이화여고를 다녔던 그녀는 소위 말하는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앳된 나이에도 훌쩍 큰 키에 영화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문학소녀였죠. 비가 오는 날이면 꾀병을 부려 조퇴를 하고 극장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하루에 영화를 두세 편씩 보며 자신만의 세상을 키워나갔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20살,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대학 대신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태라 하셨지만 그녀는 입학금만 내주면 어떻게든 다니겠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행히 대학에 합격했지만 축하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시작이었습니다. 입학식에 입고 갈 옷이 교복밖에 없던 딸을 위해 멋쟁이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양복 한 벌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걸로 우라카이, 즉 리폼을 해서 입고 가라고. 아버지의 양복을 고쳐 만든 독특한 옷을 입고 입학식에 간 날, 한 조교 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옷 어디서 맞췄니? 아버지의 양복을 리폼한 것이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청춘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학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2,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당시 학칙에 따라 제적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장학금까지 받았던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시대는 그녀의 배움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0대와 40대,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녀는 무려 34대 종손의 며느리였습니다. 눈을 뜨면 제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삶. 수많은 한국의 여성들이 그래왔듯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 시절을 그녀는 종가의 며느리라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녀의 뜨거운 열망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37살, 다행히 KBS 리포터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거 미술을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 국립미술관 등을 다니며 미술 분야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종갓집 며느리의 삶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만의 숨을 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시계가 정오를 지나 오후로 접어들던 50대 중반, 그녀에게 인생 최대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바로 어떻게 늙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볼 것인가. 그녀는 젊은 날 미처 끝마치지 못했던 공부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과거에 제적당했던 학생들을 구제해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2003년 거의 1착으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캠퍼스는 그 어떤 젊은 날보다도 짜릿했습니다. 학창시절엔 그렇게 싫었던 공부가 너무나도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즐거움은 그녀를 박사 과정까지 이끌었고 마침내 그녀는 미학 박사 학위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흔. 모두가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생각할 나이. 그녀는 놀랍게도 새로운 걷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방송에서 90이 넘은 모델이 런웨이를 걷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바로 저거다. 수십 년간 머리를 썼으니 이제는 몸을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MBN의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한 그녀는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의 사진은 유명 패션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고 70대 신인 모델 윤영주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흐트러짐 없는 아우라의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물론 2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이지만 그녀는 최근 SMP라는 특별한 운동에 푹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운동은 외부 근육이 아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내부 근육을 단련시켜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바른 자세로 몸을